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2세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원점에서 P까지 연결했을 때 요만큼이 2세타죠. 자, 특수각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고 여기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13. AP의 길이는 이제 전체 ABP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2루트 13의 제곱 4 곱하기 13 빼기 6의 제곱 36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얘가 52 빼기 36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16이 되겠네요. 아, 그럼 요 길이가 4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루트 13, 루트 13 4짜리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 루트 13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13분의 26 빼기 16이니까 10이네요. 날라가면은 13분의 5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이렇게 평행이동된 함수의 설명을 골라라. 자, y축 2 기준으로 이제 절대값 a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최대값 4, 최소값 0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주기가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랑 같냐?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파이죠? 자, 탄젠트 함수도 역시 4분의 1분의 파이니까 4파이죠? 주기는 똑같다. 그죠? 자, 원점을 지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꼭 반드시 그려볼 필요는 없고 일단 원점을 지나는지는 0,0을 대입해보면 되죠. 0,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자, 0,0 한번 대입해보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2가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네요. 그죠? 이미 첫 번째부터 탈락입니다. 그 다음 리을. 자, 그래프는 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아니죠. 2분의 1로 묶었을 때 이제 x 값이니까 2분의 1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이죠. 그죠? 리을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그럼 7번.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은 정의역 전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정의역이. 그죠?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수업했던 내용이죠. 2번. 다음 8번. 자, 등차 수열이고요. 3, 3항이 11, 7항이 21이래요. 그러면은 A7에서 A3을 뺀 게 23 빼기 11인데 얘가 공차의 4배가 되죠. 4D가 되고. 자, 그게 10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A20번째 항은 A7에서 항의 개수가 13개 차이 나니까 그죠? 공차를 13번 더하면 A20이 됩니다. 그래서 A7 23 더하기 3 곱하기 13 즉 39 해주시면 되고 답은 62가 되겠네요. 그죠? 자, 9번입니다. 자, y는 x제곱 더해 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랑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자, 두 2차 함수의 이 간격을 각각 작은 값부터 L1 자, 간격이 일정하게 해서 총 10개의 직선을 그렸나봐요. L10까지. 자, 근데 여기 있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값은 이 길이는 ax 플러스 b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는 x에 관한 1차 함수가 돼요. 길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3이고 10번째 항이 17일 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10번.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AK 1부터 10까지 AK 제곱 6일 때 자, 전개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의 제곱 마이너스 12A의 K 더하기 9가 되고 시그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실수항은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12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상수항도 반드시 시그마 붙여주셔야 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는 6이라고 그랬고 얘는 3이라고 그랬고 얘는 9가 10개 있으니까 90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24 빼기 36 더하기 90이니까
90-12가 되고 답은 7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AN이 있는데, 자, 등비수열 제곱의 합을 구하랬어요. 근데요, 등비수열은 그 성질이 제곱을 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지 않습니까? AN이 이렇게 생겼으면 AN 제곱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A 제곱이고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그냥 그런 등비수열이에요. 자, 일단은 세 번째 항이 4고 일곱 번째 항이 16이라 했으니까, 자, B를 구합시다. 이렇게 나눠주면 공비의 4제곱, 항의 개수가 4개 차이 나고 얘가 4분의 16이다. 그래서 이제 R 제곱은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곱의 등비수열은 얘는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공비가 R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A1의 제곱이고, 자, 공비 제곱의 항의 개수가 1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공비의 제곱은 R 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얘가 1분의 A1의 제곱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초항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공비의 제곱이인데 세 번째 항, 다시 말해서 초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 4라 그랬으니까 초항도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1023이고 답은 공비 제곱이 1초항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23이죠. 4092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자, 일반항이 A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요. 그 등비수열 합 SN 일단 구해야겠네. SN은 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1이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가 N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올라와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2 빼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이게 SN이에요. 자, SN이랑 AN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1승 2분의 1 N 마이너스 1 사라지고 딱 항상 2만 남는다.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자, 로그 2의 AN. 자,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AN에다가 로그 지수 함수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1차 함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로그 등비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자, 디귿은 위에 있는 이제 11번 문제랑 비슷한 맥락이죠. 등비수열끼리 더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고 얘는 이제 2분의 1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는 2분의 1 남고 뒤에서는 1 남고, 다만 얘는 이제 초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원리합계 문제.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이제 적금 문제죠.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바로 공식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단순한 적금 문제니까요. 자, 초항에 해당하는 게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거고, 적금 문제에서는 자, 공비에 해당하는 게 1 플러스 R이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원리합계는 자, 공비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통째로 초항이고 1 플러스 R 공비에 10승 10년 동안 적립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 이제 R 값이 연이율 4%니까 0.04죠.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1.04 빼기 1에서 0.04가 되고요. 자, 초항은 100만원씩 100만원 단위로 쓰고 1.04 곱하기 자, 1.04의 10승은 1.48로 계산하자 했으니까 1.48 빼기 1에서 0.48이 됩니다. 자, 소수점 2개 이렇게 날려주고 약분까지 쳐주면 12가 되고, 자, 100 곱하기 1.04는 104가 되니까 자, 104 곱하기 12만원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104 곱하기 12 해주면 208 그리고 104 그래서 1248만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근거계수를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K, 베타 K인데, 자, 요걸 일단 정리를 해줍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면은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2K 전체 두근의 합이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가니까 4K 제곱 더하기 4K, 그러니까 4K로 묶으면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자, 시그마 식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4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가장 작은 항 k가 1일 때 1, 가장 큰 항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살아남네요. 그럼 11분의 10이 되니까 답은 2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ak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다른 말로 sn이라고도 부르니까, 자, sn이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은 sn-1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가 있죠. n-1 더하기 2가 되고, 자, 빼주면 an은, 자, n제곱에서 n-1의 제곱 빼면 2n 빼기 1 남고, 자, 2n에서 2n-1을 빼면은 더하기 2 되고, 상수항은 날라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an은 우리가 항상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죠. 어떻게 우리는 이제 상수항이 있을 때는 항상 초항을 따로 구해준다는 걸 알고 있고, a1은 s1에다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자, k가 1일 때에는 자, 1 곱하기 a1이잖아요. 얘는 따로 더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합할 때 우리가 a1 하나 따로 해주고 5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1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는 k가 2 이상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다 3 이상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ak에다가 an에다가 2k-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자, 5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1은 여기다 2k-1 집어넣으면 4k-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4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의 합공식은 항상 k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1일 때부터라고 하고, 자, 3을 빼줍시다. k가 1일 때 항상 3을 빼줍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2 더하기, 계산이 복잡하네요. 자, 4k 제곱은 4 곱하기 6분의 10, 11, 21 nn 플러스 n-1. 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10, 11이 되고, 자,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읍시다. 자, 10 곱하기 11로만 묶을게요. 그냥. 그럼 2 더하기 110 곱하기 여기서 남는 게, 자, 2, 7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14 빼기 2분의 1 남네요. 그러면은 2분의 27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계산이 복잡하네. 위에서 2 더하기 55 곱하기 27이 됩니다. 자, 55 곱하기 27 계산해야겠죠. 27 곱하기 55 해주면 7, 5, 35, 5, 20, 135, 135. 그럼 1485에다 2 더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 자, 똑같은 동전 n개를 앞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한 줄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a6을 구하세요. 했어요. 자, 어떤 규칙인지 이제 a1, 2, 3, 4를 구해보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a1은 동전 한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앞면이 오거나, 자, 뒷면이 오거나 두 가지죠. 자, a2는요, 동전 두 개를 배열할 건데 앞면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야 돼요. 자, 그럼 앞면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와야 되고, 자, 뒷면 다음에는 뭐 앞면이 올 수도 있고 뒷면이 올 수도 있어요. a2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a3은요, 수형도를 그려봅시다. 자, 이제 a1, a2, 그 다음에 a3까지 오는 게 이제 뒷면 다음에는 앞면이 올 수도 있고 뒷면이 올 수도 있고, 앞면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와야 돼요. 앞면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뒷면 다음에는 앞면이 오거나 뒷면이 오거나 상관없어요. 5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녀석은 2개씩 나가고 어떤 녀석은 1개씩 뻗어나가는 수형도가 그려질 때 그런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2는 항상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규칙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고, 자, 그때 이제 초항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이 3이 되는 피보나치니까 세 번째 항은 5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8이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13, 여섯 번째 항은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17번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수열 추론하는 문제고, 자, 1단계 하나, 2단계는 1개에서 4개가 추가됐고, 3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추가됐네요. 4 더하기 8개.
자, 4단계까지만 구하면 규칙이 나오죠. 4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4단계는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그래서 당장의 규칙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이거 두 개를 한번 빼보자. 뺐을 때 그 차가 일정한 규칙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규칙을 찾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1에서 4를 더한 게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은 4 더하기 8까지 한 게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은 12까지 더한 게 네 번째 항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4 더하고 8 더하고 12 더하고 16 더하고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하면 되냐면 총 19개의 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부터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걔 19번째 항은 4 더하기 4를 18번 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9가 총 19번째 항이고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마지막 항 4 곱하기 19 곱하기 항의 개수 19개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이제 40이죠. 40. 그래서 19 곱하기 4 하면 9, 4, 36, 760. 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층 형태로 공을 쌌습니다. 맨 위에는 공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고, 그 다음에 6개고, 그 다음에 10개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5개입니다. 그죠? 자, 이 당장의 규칙이 눈에 안 보일 때에는 우리가 이제 차를 생각하자. 자, 2개 차이 나고, 3개 차이 나고, 4개 차이 나고, 5개 차이 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항은 10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했을 때가 이제 5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은 이제 10까지 합한 게 10번째 항이겠죠? 10번째까지 합한 거. 자,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55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10, 다섯 번째 항은 1부터 5까지 합. 그러면 이제 K번째 항은 1부터 K까지 합이 되겠죠. n은 1부터 K까지 n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걔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n 이렇게 해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자, 2분의 앞으로 빼고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K니까 바로 공식에 집어넣겠습니다. 6분의 10, 11, 21 더하기 2분의 10, 11. 자, 그래서 얘를 이제 2분의 10 곱하기 11로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 남는 게 7 더하기 1 남죠. 8 남고 이렇게 약분치면 2 돼서 답은 220.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됩니다. 4분의 d를 써보면 4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면 되고, 한 종류로 이제 치환하고 2로 다 약분을 쳐주면 2배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꿔주시고,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로 다 약분 쳐서요. 그죠? 자,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2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둘 하나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세타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자, 간단하게 한 주기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2파이까지, 그리고 여기는 색칠했어요. 자,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이제 빵구멍을 뚫어놔야 되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이제 크게 3개로 나오네요. 그죠?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칠해보면,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가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죠. 답을 쓰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는 이제 비어있고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2분의 3파이죠. 여기는 2분의 3파이보다 또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세타는 2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 그림을 그려야겠죠. 일단 원을 그리고요. AB의 길이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4가 되고 그 다음에 DA 얘가 A, B, C로 이름 붙였으니까 자, DA의 길이가 5가 되는 자, 이쪽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 A가 120도가 되는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5, 4, 4.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렇게 쪼개주시고,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보조선인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뭐라 했냐면 sin CDA 요각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요각을. 자,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문제에서 우리가 꿀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항상 자,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은 같다거든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구하고자 하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삼각형 ABC 삼각형이랑 ACD 삼각형 넓이 합이 삼각형 ABD랑 밑에 있는 삼각형 BCD 합이랑 같다.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제 쪼개는 방향만 다르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ABC 삼각형과 ACD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먼저 뭘 구하냐면 AD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BD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이제 구해줍니다. 자, BD의 길이는 4, 5, 120도니까 구할 수 있겠죠. 일단 구해보면 CD의 제곱, B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16 더하기 25 더하기 20 이렇게 돼서 45 더하기 16 맞죠? 36 더하기 25 계산이 안 될까요? 36 더하기 25 하면 61이 되고요. 그 다음 CD의 길이를 구합시다. 그럼 CD의 길이는 자, 요 길이는 또 이제 다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요 노란색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합시다. 요 길이를 X라고 잡고요. 노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4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60도 2분의 1이 BD의 제곱 61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 61 빼기 16 하면은 다시 45가 되니까 마이너스 45는 0이다. 자, 9, 5하고 마이너스 X는 길이니까 얘는 9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식을 세울게요. 자,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만 세타인데 사인 세타랑 똑같죠. 더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사인 120도죠. 120도. 그 다음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사인의 60도. 자,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이제 사인 세타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8 더하기 2분의 45. 좀 숫자가 더럽네요. 2분의 45. 요것이 자, 오른쪽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5 루트 3. 사인 60도 역시 2분의 루트 3이니까 18 루트 3. 이렇게 되고 얘는 23 루트 3이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6 더하기 45 하면 50 71인가요? 45 더하기 16 계산 잘 안되네요. 16 더하기 45 61이네요. 61.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이제 추정적으로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추정적으로 사인 세타는 61분의 46 루트 3. 약분은 안 되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근데 21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20번에 이제 좀 계산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 낼 때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할 때 여기서 이제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을 제가 요 부분 계산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아까 이제 18 루트 3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렇게 약분돼서 9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이제 좌변이 14 루트 3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제 28 루트 3이 돼야지 올바른 답이 됩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은 간단하죠. 쇠랍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자 두식을 빼면 an이 나오고 빼주면 2n 빼기 1이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한 an은 이제 n이 이상할 때만 성립해요. 상수항이 있는 등차수열이기 2차식이기 때문에 초항은 반드시 따로 S1 즉 2다라고 이렇게 답을 써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또 크게 어렵지 않아요. x는 2의 n승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y좌표의 차를 an이라고 하자. 그래서 an을 일단 바로 구해보면 여기 c 곱하기 2의 n승에서 c분의 1 곱하기 2의 n승을 뺐으니까 묶어주면 10 빼기 c분의 1의 2의 n제곱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조건이 A3과 A2가 이런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A3을 구해보면 10 빼기 c분의 1 곱하기 8이고요. A2는 10 빼기 c분의 1 곱하기 4잖아요. 두 개를 뺀 게 6이다 그랬어요. 그럼 4 곱하기 10 빼기 c분의 1이고, 자, 요게 이제 가능한 c 값이 누가 있냐면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가 됩니다. 그죠? c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1보다 큰 c를 찾아야 되니까 a에는 자 c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2의 n승, 즉 3 곱하기 2의 n-1승이라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 597보다 커졌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k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597보다 크다. 자, 3으로 약분 치면 이건 1이고 597 나눠주면 199가 딱 나오겠죠. 600이 3, 그죠? 3 곱하기 200이니까. 따라서 이제 2의 k승이 200보다 컸으면 좋겠다. 자연수 k는 최소값이 8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해집니다. 자, 마지막 이제 23번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좀 복잡하지만 눈 뜨고 좀 잘 봅시다. 자, 수열 an이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을 때, 복잡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대요. 그래서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1일 때 일반 a1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n은 다 상수예요. 여기서 이 수열에서 여기 있는 n자리에 있는 게 다 상수여서 a1을 구할 때는 n자리에다가 다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a1은 시그마 i는 1부터 1까지 2 빼기 i분의 2 곱하기 3의 i승분의 1이고, 여기서 이제 i에다가 1만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가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데, ak는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ak 플러스 1도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다 전개를 했어요. 문제에서. 되게 복잡한데 이걸 전개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왔나 봐요. 두 번째 식이라는 녀석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파악하고,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랑 이제 네모박스를 갖다고 모으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사라지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두 번째 식이 괄호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있고, 공통 인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얘네들은 이제 묶어요.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서는 3분의 1 남고 여기서는 나식이 남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나 이렇게 남아. 요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식에서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그래서 얘랑 이제 같다고 놉니다. 같다고 놓고 비교를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아래로 끌고 와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3k 플러스 k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kk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여기는 k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3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사실상 다 이제 분배 법칙으로 거꾸로 들어가면 위에 있는 식이랑 구조가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것만 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3을 다 곱해서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식이 3으로 3분의 1로 묶어서 위에 있는 식이 3분의 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두 개만 비교할게요.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간다고 치고 아래에 있는 식은 3분의 1 더하기 나식인데 얘가 이제 3k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식이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우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죠? 자, 연결에 3을 곱해서 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1 더하기 3배의 나식 3배의 나식이 전개를 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다시 k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은 3 곱하기 나식에다가 k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에 나와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 날라갈 거고 kk 날라갈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네모는 3 곱하기 k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모는 3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 이제 나식을 구했으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3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가식은 3분의 2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식인데 다식은 이제 해석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그 원리가 a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ak를 따로 꺼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얘를 이제 가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ak라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식의 구조가 그대로 ak가 돼요. 그죠? 주어진 정의에다가 n의 정의식에다가 n에다가 k를 집어넣은 다음에 시그마를 전개하면은 짝 요식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묶어서 지금 얘가 다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은 여기랑 똑같이 어차피 있을 거고 이 네모가 ak라는 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ak로 묶은 다식이라는 건 3분의 1하고 나식을 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을 더한 게 나식이다 라는 뜻이고 다에 알맞은 식은 좀 통분해서 집어넣어주면 3분의 1은 3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친구랑 나식이랑 더해주면 3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4번은 직접 우리한테 이제 증명을 하라 그랬어요. ak 플러스 1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나온 요 식이 과연 진짜 1보다 작은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면 되죠.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식에다가 이제 일단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이쁘게 통분이 돼 있거든요, 이미. 자, 3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3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k 플러스 1로 통분을 시켜주면 k 플러스 2 더하기 다식이 2k 플러스 3 곱하기 ak입니다. 자,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는 k는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에 이제 이걸 곱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킨답니다. 곱한 다음에 이항시키면 2k 플러스 3 곱하기 ak는 3k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시 2k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ak는 2k 플러스 3보다 3분의 어떻게 되죠?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해서 그죠? 2k 플러스 3고 플러스 1이니까 1보다 작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